자,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자, 의결권이 배제 제한되는 종류 주식. 자,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죠? 전부 할 수 없고 일부 할 수 없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네들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목차를 보시면은 1번 의결권이 조건부 행사 부활 이렇게 나오고 기타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 나오고 기타 나오는데 기타에 이제 4개가 나와요.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관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 의결권이 배제 제한되는 종류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정관에다가 이런 거 하는 거야.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일반적으로 부활한다.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정관에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이 성취되면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부활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정관에 정한 그 조건이 성취되면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요거는 과거법하고 비교해서 좀 의미가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과거법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한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법은 이런 규정을 또 뒀어요. 이익배당에 관해서 예외적으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어요. 물론 규정 형식은 조금 복잡해. 근데 규정 취지는 대체로 그래요. 과거법에서는 이제 이익배당에 관해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혜택을 줄 테니 의결권을 행사하지 마.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였으니까 이익배당에 관해서 예외적으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현행법은 어때요? 이익배당 우선권이랑 의결권하고 연계돼 있지가 않죠. 이게 단절돼 있지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부활하는 경우를 요구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정관으로 그 조건을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그 조건이 성취되면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타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게 기타 의결권이 인정되는 거. 첫 번째, 종류주주총회. 아까 종류주주총회 뭐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특정한 종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만 모여서 하는 주주총회. 이게 종류주주총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결권이 배제 제한되는 종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만 구성해서 종류주주총회를 열면 그런 종류주주총회도 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류주주총회에서. 이 종류주주총회에서 이 경우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지. 의결권이 배제 제한되는 종류주주들만 구성된 종류주총회에서 너희들은 의결권 없으니까 의결권 행사하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의결권 행사하냐고. 종류주총회 결의를 할 수가 없잖아. 응? 결의가 이루어지려면 의결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아직 안 배웠는데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이사나 감사가 업무 집행 중에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업무 집행을 하는데 그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고의 과실을 했으면 과실로 임무를 해태했으면 그러면 이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심도 있게 배울 거예요. 자, 그거를 회사가 면제해 줄 수가 있어요.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사가 면제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면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면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총주주 안에는 의결권이 배제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의결권 배제 제한되는 종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동의를 해야만 이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이사,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뿐만 아니라 다른 게 또 있어요. 조직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변경. 조직 변경은 뭐냐면 회사가 계속 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운영되던 회사가 야, 우리 주식회사로 하지 말고 유한회사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회사의 종류를 변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때도 이제 의결권이 배제 제한되는 종류주주의 동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사 설립 시 창립총회. 이때도 창립총회에서도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창립총회 뭔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모집 설립하는 경우에 창립총회 열어갖고 거기서 이사, 감사 선임하고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의결권이 배제 제한되는 종류주주도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순 분할과 분할 합병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할 때. 자, 이건 지금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눈에만 익혀놓고 그냥 넘어가세요. 뭔지 알려고 하지 말고. 단순 분할 가서 공부하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다시 이 얘기 또 할 거야, 내가.